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는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절박함은 있었는지, 몰입은 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형기업 경영은 요택 교수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한동훈 지금 잘 보이지 않는 이유와 지지율 반등 전략은 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첫째, 비전 부재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는지 명확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치적 아이덴티티 부족입니다. 차별화된 새로운 정치적 아이덴티티 구축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이덴티티란 자기 정체성보다는 큰 개념으로 개인의 전반적인 것, 즉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지층 이탈입니다. 기존 지지층의 관심과 지지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넷째, 소통 부재입니다. 대중과의 효과적 소통 채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대립구조 부재입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민주당과 강력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강력한 정치적 대립구도 형성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당내 불안정입니다. 국민의힘 내 입지가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정치적 입지 축소입니다.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변화로 인한 영향력이 감소했습니다. 여덟째, 대중적 관심 저하입니다. 시의성 있는 이슈 대응 부족으로 인한 주목도가 하락했습니다. 아홉째, 경제정책 부재입니다. 명확한 경제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 반등을 위한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지율 반등을 위한 핵심 전략은 한동훈 전 대표가 보이지 않는 이유를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정치적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즉 차별화된 정치적 색깔과 방향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강력한 슬로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대중의 기억에 남는 핵심 메시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눈으로 그려지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의 공감할 수 있는 미래상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과거 지지층의 재결집과 중도층을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지지층 결속 강화 및 새로운 지지자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강력한 대립구조 만들기입니다. 이재명 또는 민주당과 강력한 대립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섯째, 경제비전 제시입니다. 구체적인 경제정책과 성장 방안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일곱째, 국민과 소통 강화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양방향 소통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여덟째, 미디어 노출 증대입니다. 전략적이고 일관된 미디어 출연 및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상이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 반등을 위한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보이지 않는 이유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선 첫째, 정치적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차별화된 정치적 색깔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정치인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노선과 가치관을 명확히 제시하여 유권자에게 뚜렷한 인상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일관된 정치적 방향성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정치적 신념과 원칙을 보여주어 신뢰성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핵심 지지층 가치 반영입니다. 지지 기반의 핵심 가치를 정치적 아이덴티티에 통합하여 강력한 지지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명확한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집중할 핵심 정책 영역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치적 브랜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력한 슬로건 제시하기입니다. 첫째, 기억에 남는 간결한 문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권자가 쉽게 기억하고 전파할 수 있는 짧고 강력한 핵심 메시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둘째, 핵심 가치와 차별점 담기입니다. 한동훈만의 독특한 정치적 비전과 가치를 함축적으로 담아내는 슬로건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관성 있는 반복 사용입니다. 모든 연설, 미디어 출연, 공식 자료에서 동일한 슬로건을 반복하여 브랜드화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감성적 공감대 형성입니다. 국민의 열망과 필요에 호응하는 정서적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메시지와 슬로건 개발 시 참고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짧고 강렬한 키워드가 들어가야 합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와 같은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도 좋습니다. 둘째, 감성적 접근은 필수입니다. 서민 중심 성장 정책을 강조하여 대중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관성 유지는 신뢰의 기본입니다. 모든 공개 발언과 정책에서 핵심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눈으로 그려지는 비전 제시하기입니다. 첫째, 명확한 국가 비전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성장, 안보 강화, 사회통합 등 핵심 영역에서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책적 일관성 확보입니다. 분야별 정책들이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종합적 비전을 형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실현 가능한 단계별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기, 중기, 장기적 목표와 달성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 실행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국민의 삶의 변화를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비전이 실현되었을 때 일반 국민들의 일상이 어떻게 개선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지지층 재결집과 중도층 확장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수 핵심층 결집입니다. 법치 안보 경제 중심의 가치를 강조해야 합니다. 전통적 보수층의 신뢰 회복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치적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차별화된 메시지 전달입니다. 양쪽 지지층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담론을 발굴해야 합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치적 비전 전파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일관된 메시지로 정치적 신뢰도 구축 방안을 탐구해야 합니다. 셋째, 중도층 접점 확대입니다. 실용적 정책 의제를 발굴해야 합니다. 합리적 개혁 보수 이미지 구축이 필요합니다. 세대별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넷째, 적극적 소통과 현장 정치입니다. 지역 방문 및 현장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SNS 및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론 수렴 및 정책 반영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력한 공격 포인트 설정 및 이슈 선점입니다. 첫째, 정치 개혁을 위해 이재명 등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즉, 의회 권력 남용 및 민주당 집권 시 견제력이 없는 무소불위의 정부가 된다는 두려움을 강조해도 좋겠습니다. 둘째, 이재명의 법적 문제와 부정부패 이슈 부각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같은 것이 민주당 집권 시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도 좋겠습니다. 법치주의 강화 차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셋째, 야당이 주도하는 방탄 정치에 대한 강력한 비판 재개입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지 특정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를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점을 부각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의 경제정책 및 대북정책의 실패 부각입니다. 첫째, 경제정책 실패입니다.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포퓰리즘 정책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분석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대북정책 문제점입니다. 대북정책 관련 친북 성향 비판 및 안보 강화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프레임 공략입니다. 첫째, 조국 사태, 이재명 사태로 이어지는 내로남불 정치를 집중 공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민주당은 이제 공정과 정의에 가장 큰 위협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비전 제시입니다. 첫째, 혁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AI 등 미래산업 육성과 규제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입니다. 민간주도 일자리 활성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비전을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경제 민주화 추진을 위한 비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경제비전 제시를 위한 주요 추진 방안입니다. 첫째,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셋째,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수출기업 지원 확대 및 신시장 개척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민과 소통 강화입니다. 첫째, 양방향 소통 플랫폼 구축입니다.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타운홀 미팅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실질적인 의견 교환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 미디어 활용 강화입니다. SNS, 유튜브 등 2030 세대가 선호하는 플랫폼에서 진정성 있는 콘텐츠 제작 및 실시간 소통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셋째, 현장 중심 소통 확대입니다. 지역 순회, 시장 방문, 대학 강연 등 다양한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기회를 늘려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계층별 맞춤형 소통 전략입니다. 세대, 직업,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소통 방식으로 다양한 계층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미디어 노출 증대 방안입니다. 첫째, 주요 방송 프로그램 전략적 출연입니다. 시청률이 높은 시사교양 프로그램 및 대중적 예능 프로그램에 선별 출연하여 다양한 계층에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 콘텐츠 채널 확대입니다. 유튜브, 팟캐스트 등 2030 세대가 선호하는 뉴미디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자체 채널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전통 미디어 관계 강화입니다. 주요 언론사와의 인터뷰 및 기고를 통한 정책 메시지 전달과 이미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일관된 미디어 출연 일정 관리입니다. 단발성이 아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미디어 노출로 대중적 친밀감을 형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2030 세대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소통 강화입니다. 첫째, 피부에 와닿는 청년 정책 공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거, 일자리, 교육 등 청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SNS, 유튜브 등을 통한 직접 소통 강화, 청소년의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적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강력한 팀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비전을 공유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지지율 반등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핵심 인재 영입 및 조직화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와 전문 인재를 영입하여 혁신적인 정책 개발과 소통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명확한 공동 비전 수립입니다. 모든 팀원이 공유하는 정치적 비전과 국가 발전 방향성 확립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셋째, 팀워크 강화 및 역할 분담입니다. 정책, 소통, 지역 조직 등 분야별 전문팀 구성으로 효율적인 정치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넷째, 외부 네트워크 확장입니다.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지 기반 확대 및 정책 피드백을 수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재명 민 민주당 방탄 정치에 대한 강력한 공격 프레임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법치 안보, 경제, 교육 계획을 통한 보수층 결집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실용적 경제 정책과 청년 공약으로 중도층을 흡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미디어 및 대중소통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는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절박함은 있었는지, 몰입은 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리더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둔 후 잠재의식에 저장하여 필요할 때 활용할 준비를 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유호택 교수였습니다.